근데 이런 얘기 처음 한 것 같은데 실수했었어요. 망했구나. 이 사람 뭐야? 전현무 형이셨어요. 너무 좋아해서 한 100개가 있어요. 아예 없어요. 아쉬운 거예요. 머리 아파. 영상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 알베르토라고 하고요. 이탈리아에서 왔고 한국에 온 지 17년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독일에서 온 다니 린드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6년 차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30년 차. 인도에서 온 럭키입니다. 유튜브 채널 354에서 제가 이제 수비수 역할 맡고 있습니다. 저는 미드필더입니다. 수비수 미드필더 여기 공격수잖아요. 갑자기 수비수 미드필더 이런 얘기 처음 한 것 같은데. 354 안 보신 분들은 쉽게 얘기하려고. 맞아요. 저희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고비드 덕분에 시작했어요. 코로나. 갑자기 행사나 뭐 강연이나 등등 없어지면서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자유 시간도 생기고. 그래서 어느 날 다 같이 럭키 형 식당에서 밥 먹다가 유튜브를 할까? 재미로 시작했는데 그거 이제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지금 한지 오래됐죠. 4년 됐어요. 4년 네. 넘었어요. 354라는 이름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왜 354 있는지. 인도 음식 중에서 튀김 만두처럼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354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354 할까? 365일에 354일 일하는 외국인처럼 좀 바쁜 척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뜻을 가진 이름을 하나. 진짜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면 영상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상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굉장히 우연히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원이었고요. 비정상회담이라는 방송 덕분에 시작을 했고 저도 비정상회담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형보다 조금 더 늦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할 말이 많은 분이 이분이시.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제 야인시대 드라마에 워터해커 장군, 워터해커 장군이 아니라 워터해커 소령입니다. 럭키 데뷔 작품이 뭐예요? 그러면? 칭찬합시다라고 일찍 왔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2000년도에 KBS 공식 리포터로 이제 세상의 아침 2년 동안 이제 거기에 캐스팅이 되고 달팽이 교관이었어요. 그 어린이 뮤지컬도 했었어요. 양재에서. 그때 제 역할이 2001년에 달팽이 달팽이였어요. 역할을 했어요. 네, 달팽이 복을 입고 빨리 움직이는 달팽이 역할을 했었어요. 이제 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외국인의 방송 인생이 뭐 어디까지 갈까 옛날에 좀 고민하다가 사업적으로 빠지다가 이제 비정상회담 통해서 다시 이 방송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 저희 이제 비정상회담 포스터를 찍으러 갔는데 이제 홍보 포스터 같은 거 찍으러 갔는데 거기도 좀 겁을 먹었고 제가 인생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 계셨어요. 이 아저씨가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저는 저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탈리아 buongiorno 모짜렐라 스파게티 피자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야? 그래서 네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현무 형이셨어요. 몰랐죠. 저 연예인이신 거 몰랐고. 현무 그리고 이제 첫 만남이었고. 저도 바로 촬영하자마자 바로 실수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5회 때 들어왔는데요. 이제 보통 자기 나라 언어로 이제 안녕하세요 뭔지 알려주고 이제 앉는 약간 그런 순서였거든요. 이제 독일말로 뭐 구텐 닥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성시경 씨가 저를 보고 독일에서 뭐 어떻게 인사하냐 했는데 제가 우리 보통 악수를 한다라고 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저희는 보통 박수를 해요. 뭐 이렇게 했는데 박수 너무 딱딱하니까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등장하자마자 바로 실수했어요. 사실 이런 수술은 외국인들 많이 하니까 제가 옛날에 KBS에 가야 되는데 신나잖아요. 일단 TV 나온다. 작가님 와 있어요. 작가님 또 저도 내려와 있어요. 럭키 씨 안 보여요. 이 본관하고 별관이 떨어져 있더라고 이게. 이게 외국인들이 본관, 별관 이런 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소소한 실수들이 있고 특히 야인시대 했을 때 저기는 전문 배우들이 많았잖아요. 다들 아주 그냥 뭐 베테랑들이시고 추석 때 이렇게 NG 모험 같은 거 있었거든. 약간 각 드라마에 NG 나온 장면들이 이렇게 모여서 딱 잘라 나오는데 그때 내가 진짜 많이 나왔어. 인도가 채널 돌리는 맛이 되게 좋아요.
한 700개 채널이 넘거든요. 뭐 심지어는 뭘 봐야 될지 돌리면 1시간 넘어가요 일단. 그런데 뭘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채널 돌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 숫자를 외쳐야 돼요. 아니면은 뭐 돌리다가 다시 못 돌아와요. 네, 그런 게 좀 재밌고 컨텐츠로 하나 인도 하나 자랑하자면은 토론 위주로 방송 되게 잘 만들어요. 그 원래 가면 인도가 약간 철학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고 조금 한국에는 정말 없는 거 하나 인도에서 가져왔으면은 인도 사람들은 진짜 사주팔자 관상 보는 게 너무 좋아해서 사주팔자 채널 한 100개가 있어요. 오늘 어떤 색깔 옷을 입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방향을 왼쪽 가야 될지, 오른쪽 가야 될지, 이세 봐야 마이크를 될지. 왼쪽에 달아야 될지 오른쪽에 달아야 가만히 될지. 그러니까 유치하지만은 믿거나 말거나 이런 건데 재미있어요. 은근히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탈리아 사실 정치 토론을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정치 토론 시청률 잘 나오고 제작비 얼마 안 들어요. 정말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싸우는 거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서바이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 2개 정해가지고 대립시켜요. 인지니어 대 뭐 영어 교사. 뭐 그런 미션 하면서 이제 누가 서바이벌 하냐 그런 거 시키는데 그런 거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생방했을 때 느꼈던 점이 뭐냐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이 돼 있어요. 예전에 그 평창 올림픽 때 이제 개막식 당일날 독일 방송 생방송 나갔었어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사실 올림픽이니까 프롬프터 아예 없어요. 와. 3시간 동안 하는데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정말 집에서 소파에 앉아 다닐 씨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러니까 더 조심해야겠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 뭐냐면은 독일에서 누가 부자가 될까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 많은데 퀴즈 쇼예요. 그러니까 퀴즈 쇼인데 계속 이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벌 쓰는 돈이 있고 사람들하고 좀 이제 일상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 놀리기도 하고 막 이래서 독일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많이 배울 수도 있기도 하고. 독일에서는 어차피 재미없어도 계속 보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약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요즘은 시트콤이 잘 없어요. 옛날에 거침없이 하이킥이나 이런 시트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맞아요. 이게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옛날에 되게 재밌었는데 논스톱 이런 거 많이 네, 봤지 맞아요. 독일에서 재밌게 봤는데 요즘 시트콤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걸 독일에서 왔어요. 저는 거침없이 하이킥 옛날에 한국 친구들 덕분에 알게 돼서 독일에서 보고 너무 빠져봤는데 원래 시트콤은 남자 셋, 여자 셋가 그거 봐야 돼. 진짜 신동엽 형, 와 진짜 웃겨요. 남자 셋, 여자 셋. 아직 배울 게 많네 친구들은. 멋있으세요, 부장. 저희 또 방송했을 때 이제 고마운 작가 누나들한테 감사한 게 물론 방송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방송했을 때 작가님 누나가 그냥 댓글 보고 좋은 거 해서 너무 신나지 말고 안 좋은 거 보고 너무 귀 죽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게 정말 100%의 1점도 안 되는 반응이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는 슬기지 말라고 해서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저도 처음으로 방송 시작했을 때 어떤 기자분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다니라, 그 사람들이 아마 너를 많이 알아보고 가서 뭐 인사하고 사인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를 알아본다고 생각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나도 건방져지고 난 이 정도 스타구나 막 이렇게 될 수는 있잖아요. 전 되게 맨 처음에 별로 중요한 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방송할 때 자기가 그 방송이 왜 필요한지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얘기하면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부가 다 1등 있으면은 의미가 없잖아, 1등에. 꼴등이 있으니까 1등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있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고 그런 자신감 가져서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많아요. 이 기회를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는 위해서 왜 공부를 하냐면은 외국인 방송인 건데. 여기 IMF도 겪었기 때문에 뭣도 아니고 저만의 그런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거 있어요. 지키려고 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욕심 없이 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 운이 좋았던 부분이 좀 같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뭘 바라면서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좀 진전성 있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이거나 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나 그런 거 아니니까 저 그대로 진전성 있게 방송을 하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 맞았던 것 같아요. 진전성.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혹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저의 자리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한류가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 많고 K-pop 드라마 등등 늘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다른 한국의 모습들에 대한 궁금증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알배형 덕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아나의 집도 알게 되면서 거기서 꾸준히 또 이제 이 사회에서 많은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또 조금 활동할 수는 있으니까 또 이 사회의 약자들 또 그거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조금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상 자막이 나오나요? 자막 나와요. 둘이 무슨 자막 봐야 되겠다. 못 알아듣겠어요. 둘이 말하는 거는. 머리 아파. 연애 얘기를 해볼 건데. 아이고 이제 한국 친구들하고 같이 미팅 해봤는데 이거 데이팅 앱이 있어요. 저는 인도 여자를 한 번도 데이트 해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이미지 관리한다니 진짜.